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와 지금 이제 진실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. 턱덤소리라는 강한 부정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김학의 차관 전 차관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보통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로 저도 재판을 재판장을 해봤습니다만 강한 부정을 하지 못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. 또 하나는 김학의 차관이 사퇴한 뒤에 그 문제가 터져서 그 뒤로 이제 1차 무혐의, 2차 무혐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특정한 보고서를 말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내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. 그럼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박영선 후보자가 이제 본인의 일정 파일, 일정 캘린더에 딱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난 그 일정표를 제시를 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다른 분이 또 있어요. 법무부 기조실장인가?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황교안 그 대표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이 있었느냐는 게 사실은 본이고. 맞습니다. 그죠? 예. 예. 그 이전에 예. 임명하기 전에 그 지금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건 사실은 가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은 뭐 지금 나왔던 거를 조금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3월 11일에 임명이 됐죠. 그죠? 네. 그렇죠. 그리고 자기 일정에 따르면 12일 날 국립묘지 다녀오고 이제 보고받고 그랬겠죠. 네. 그다음에 13일 날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러 갔다가 잠깐 그 방을 들른 거죠. 법사위원장 방에. 예. 그리고 그 직전에 내정 발표가 났고 15일 날 임명을 한 거예요. 차관을.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본인도 지금 임명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의 모든 전모를 그때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손발이 바쁘거든요. 그죠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검증 과정이나 차관 임명의 일련의 프로세스는 법무부 장관의 손을 떠나 있는 일이에요. 냉정히 보면 청와대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.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겠죠. 이 사람 문제 있으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.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. 임명이 된 지 뭐 얼마 안 된 그렇죠. 상황이기 아니, 때문에. 아까 제가 얘기한 예. 대로 본인도 지금 이틀 지나 손발이 바쁠 때예요.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지나야 이제 일이 잡히고 눈에 들어오거든요. 그 장관이건 수석이건. 우선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6월 달에 뭐 법사위 열렸을 때든가 그런 정도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하는 거기에 관여했다면 모르지만 이 말하자면 초기에 인지를 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마치 정국의 어떤 쟁점처럼 몰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물타기다. 그런 말은 제가 지적할 수 있다는 네, 뭐